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30대 후반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만난 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아이들의 집안 문구점에서 이름을 달아놓고 간식을 사 먹곤 했는데요. 문방구에서 팔던 아폴로니, 종이과자니, 커다랗고 폭신한 사탕이니, 월드컵 오포니 다들 제 몫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길을 가다가 주운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신주단지 모시듯 양말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꼬맹이에 불과했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갖고 다니도 500원짜리 말고도 100원짜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뭐에 홀린 듯이 그걸 문방구 앞 가위바위보 게임기에 집어넣고 단추를 연타했죠. 그 게임에서 저는 가위바위보에 이겼고 100원짜리 동전 한 잎이 무려 20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000원이었죠. 20개나 되는 그 동전이 아까워 비닐봉지에 꽁꽁 숨겨가지고 잘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남들이 먹는 50원짜리 쥐포 하나도 이제는 꿈이 아니었죠. 할머니한테 나 100원만 주세요 하고 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닐만 뜯어서 사 먹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먹지도 않았는데 먹은 기분으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는요. 가진 거 다 내놔. 저 진짜 돈 없어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맞는다. 마치 옛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멘트를 날리면서 옆에 중학교 교복을 입은 형 둘이 나타나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낡은 책가방 속 깊숙한 곳에 재놓은 100원짜리 동전 20개 같은 비닐봉지가 생각나 연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흠씬 두들겨 맞고 코피가 줄줄 흐르는 채로 문방구 앞으로 갔죠. 이거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2,000원을 모두 뜯긴 어린 저는 소중히 양말에 숨겨가지고 다니던 500원짜리를 헐어 100원짜리 5개로 만들었습니다. 살찐이라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 노부부가 그 문방구의 주인이었는데 할머니는 무심하게 100원짜리 5개를 저한테 내미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5개를 들고 가위바위보 게임에 도전한 저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5개의 동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큰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던 꼬마를 보고 할머니가 게임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어? 남의 가게 앞에서 그렇게 울면 못 쓴다. 저 형이 중학생 형아가 갑자기 울음이 더 터져나와 그 가게 앞에서 띄엄띄엄 자초지종 설명을 했나 봅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시던 할머니 옆에 어느샌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너 이놈 자식 남의 집 앞에서 그렇게 울면 안 된다. 사내 새끼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그리고 임마 그거 뺏겼다고 갖고 다니던 돈은 또 왜 여기에 넣었냐? 이거 도박으로 말아먹을 놈이네. 네 놈이 지금 500원 버려서 20년 후에 5억을 번 거예요 이놈아. 라며 한바탕 훈계를 하시더군요. 하긴 지금 생각해봐도 100원을 주어 20발을 받았던 그때의 희열이 생생하니 그 중학생 형들이 돈을 빼앗지 않았으면 정말 저는 도박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야 그런 걸 전혀 몰랐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줄줄 짜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불쑥 오징어다리랑 핏절을 내미시더군요. 당시 핏절은 비싸서 따로 사 먹을 엄두도 못 내던 불량식품인데요. 시끄러우니까 이거 먹고 뚝 그쳐. 잉. 저는 정말 그걸 받아들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쫄쫄 빨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니네 부모는 어디 둬서 내가 네 이름을 모르냐며 하시더군요.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죽었대요. 사고로 두 분 다 유명을 달리하시고 친할머니의 손에서 크고 있던 중이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 할머니는 혀를 쯧쯧 차시고는 네 이름이 뭐냐 하시더군요. 민식이요. 김민식이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민식이는 한 달에 10,000원씩 내가 장부에 이름을 달아줄 테니까. 네? 오명하며 간식도 사 먹고 준비물도 챙기고 그려?
저도 애들처럼 문구점 노트에 성금으로 올려놓는 10,000원이 한 달에 한 번 생긴다는 이야기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뛸 듯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초등학교로 바뀌기 전 국민학교 1학년이니 그 금액은 정말 큰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것도 모르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고학년이 될 때까지 그 간식 선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좀 자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저는 염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구점에 발길을 끊게 되었죠. 부끄럽게도 사춘기인 중학생쯤에는 은혜라는 생각보다 제 상황이 부끄러워 인사조차 드릴 일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제 키가 자란 것의 5cm 정도는 그 문구점에서 먹은 불량식품 덕일 텐데도요. 친할머니는 작은 신발 가게를 하셨고 언제나 돈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저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학원비를 내지 않고 학원을 다니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학원 앞에 플랜카드 하나 걸어주는 대신 학원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버릇처럼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간식으로 나눠주는 컵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지친 할머니가 강아지와 함께 누워 계셨죠. 그럼 개다리 소반에 차려놓은 저녁밥을 간단히 먹고 코피가 날 때까지 공부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후 전문직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컷이 좀 높은 나름 명문대 의대에도 입학할 수 있었지만 그냥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의대에 진학하여 학업과 과외를 반복하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학교를 다닐 때 마통을 뚫어 명품도 사고 차도 끌고 다녔는데 저는 애초에 돈 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과외를 열심히 해서 중간중간 학비나 조금 보태고 그게 아니면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주택을 사서 그걸 고쳐 내 집에서 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학업에만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리가 조금 잡혔을 때 유일한 혈육이었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상주라서 자리를 지켰고 평소에 친구분도 없으셨는지 와주는 사람도 없더군요. 조촐하게 상을 치르고 나서는 하던 대로 또 공부를 하고 면허를 따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공보 일을 다녀온 후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바로 로컬에 취직해 열심히 돈만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사두었던 그 주택에 호재가 생기더군요. 일대로 신도시를 세워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에 애초 샀던 금액보다 한 15배는 뛰었나 봅니다. 순식간에 값이 올랐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저는 제법 큰 현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랑 합치면 원래 살던 지역에 가서 병원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할머니가 하던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그 동네에 자리를 잡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끼고 자리를 보는데 예전에 다니던 학교 앞을 지나게 되더군요. 잠깐, 저기는 뭡니까? 거긴 집주인이 끼고 있어서 그냥 두고 있어요. 자리는 좋은데 팔리질 않네요. 저거 문구사 사람들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저 문구사 할머니 할아버지는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저걸로 돈을 벌라는지 집주인이 세를 엄청 올려달라 하네. 뭐 먹고 사실지 걱정이에요, 걱정. 신축 아파트들이 으리으리한 곳 옆에 기억 속에 그 작은 문구사가 보이더군요. 바쁘게 사느라 잊고 살았는데 문구점의 할머니를 보자마자 기억이 되살아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거는 그럼 얼마에 내놓은 겁니까? 아우, 선생님. 저긴 자리는 좋은데 건물이 너무 후져서 좀 그래요. 아니야, 싹 고치면 되죠. 복도방 여자가 꺼내놓은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 건물을 매입했고 2층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집주인이 바뀌었다더니 대기오? 의사선생이라더만. 네네. 저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옷? 하시더군요. 네, 맞아요. 제가 민식입니다. 김민식이요. 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할머니랑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이 동네에 왔어요.
새해는 걱정 없이 그냥 여기에서 오래오래 문구점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괜히 눈물이 또 핑 돌더군요. 훌륭하긴 뭐가 훌륭합니까? 그동안 이런 은혜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오라는 소리만 반복하는 두 분을 뒤로 하고 그렇게 그 동네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차렸는데 제가 돈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라 그런지 소소하게 환자가 많이 들어서 썩 잘 운영할 정도가 되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 병원에 잘 오십니다. 새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20년 후에 5억 잃을 놈 있으면 그런 애들한테 학교 준비분이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안 받았습니다. 돈이 좀 모이면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작은 고양이나 한 마리 찾아드릴 생각입니다. 예전에 살찐이가 기억이 나서요. 어릴 때의 서러움을 어루만져 주신 이 문구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조부모님입니다. 괜히 밥도 한 술씩 올려주시고 김치도 담가주시는 이 시기가 저한테는 참 새로운 행복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